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3호 단수 공천 받으신 분입니다. 어제까지는 지방시대 위원장이셨는데요. 오늘부터는 후보로 저희가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후보가 맞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지난번에는 위원장으로 위원장을. 네. 지금 단수 공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 후보가 맞죠? 네, 그렇게 불러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 경남지사가 낫겠습니까? 아니면 후보가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에 있기는 예. 그냥 김지사 하는 김지사,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예. 저는 그게 기에 있기는 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지사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지방시대위원회 역할 5극 3특 체제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통합이 지역별로 뭐 살짝 난항이 있는 지역도 있긴 네. 합니다만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통합은 이제 방향은 잡혔고 네.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언제 되느냐만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해서 경남을 좀 바로 세워야겠다고 생각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방시대위원장 맡을 때 저한테 주어진 숙제 네. 미션이 뭐였냐 그러면 이게 이제 5극 3특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가 부울경 메가시티 맞습니다. 제안했을 때부터 시작된 예.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시작했으니까 책임져. 뭐 예, 그렇습니다. 네가 책임져.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리 베스트 드라이브도 처음 가는 길은 초보라. 예. 그럴 때는 지도, 설계도, 로드맵이 중요하죠. 네. 로드맵을 제대로 짜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로드맵이 설계도가 만들어지더라도 이제 집을 지으려면 집을 지을 준비가 제대로 돼야 돼. 기초공사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추진 체계라고 하는데 음흠. 중앙 부처들이 따로따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들은 네. 다 협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협업할 수 있는 체계 네. 총리실에다 그걸 만들었죠. 네. 국토공간대전환 범정부 협의회 그리고 추진단까지 만들어서 네. 이제 중앙정부의 추진 체계까지 만들었고 음흠. 이게 이제 1월달에 네. 출범을 했거든요. 그 다음이 지방정부도 중앙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지방정부도 그걸 받아 안을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잖아요. 네. 기존의 시도 단위로 안 되거든요. 5극 3특이니까 네, 권역별로. 네. 그래서 예. 권역별로 지방정부도 체계를 만듭시다. 음흠. 그래서 이제 연합도 만들어보고 했는데 할 거면 지역 주민들이 동의한다면 행정통합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행정통합까지 추진해서 사실상은 제가 이제 저한테 주어진 미션 숙제는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했고 네. 이제 집을 지어야 집 지러. 예, 집을 지으러. 지금 집을 예. 제대로 짓고 예. 구체적인 성과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현장에서 실제로 성공 모델을 얼마나 제대로 빨리 만들어내느냐 네. 이게 중요해서 시작한 사람이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생각해 보면 이 행정 통합의 시작이 예. 부울경 메가시티였는데 그 다음에 이번 통합은 그 대전 충남에서 먼저 깃발을 그렇죠. 들었는데 예, 묘하게 이게 됐습니다. 지금 묘하게 예,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은 제일 뒤에 제대 2년 뒤에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고 2년 뒤에 한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2년 뒤에도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울경 단체장 중에 예. 2년만 임기를 하고 단축시켜서 또 2년짜리 단체장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네. 한 명이라도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4년 뒤로 가는 거거든요. 뭐 다행히 합의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그러면 부울경에 어떤 분들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런 예. 점에서도 되게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부울경은 제일 뒤에 지금 가 있고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네. 그다음에 대전 충남이 좀 이게 좀 결과가 좀 안타깝게 됐는데 네. 지금 행정통합의 시동을 지금의 이제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의 시동은 대전 충남이 걸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 그러면 대전 충남이 열심히 해가지고 법을 국회에 딱 제출을 해놨어요. 대통령이 보시고 이거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랬는데 보니까 법을 제출하는 과정에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한 번도 협의를 안 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일단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합니다. 두 번째, 법 내용을 보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가 많아요. 예를 들면 10년간 예타 무조건 면제해 주세요. 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예.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민주당 의원들은 그럼 우리가 설득해보자. 아, 특례 조항 무리한 건 조정해보자. 그거는 예. 자기들도 다 된다고 생각 안 했을 거니까 예.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음흠. 수정해보자. 네.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네. 음흠. 이러고 시작을 했는데 네. 특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저쪽이 반대하니까 그러면 그걸 다 그대로는 못 들어줘도 네. 정부가 파격적으로 한번 지원책을 음. 따로 내놔볼게. 네. 그게 1년에 5조, 5조. 4년에 20조. 20조. 공공기관도 먼저, 그러니까요. 대기업 투자도 먼저. 먼저. 이런 지원책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엄청 대전 센 지원. 충남은 예. 이제 원래대로라면 누구보다 먼저 음. 가장 앞장서서 가야 되는데 네. 문제가 이제 그 와중에 강훈식 실장이 나온다네. 그 얘기 나오는 순간 갑자기 대전 급변치. 충남에서는 뒤로 확 물러나 버렸고 오히려 이제 파격적인 지원책이 마련된다고 하니까 광주 전남 야 그럼 우리가 왜냐하면 강주 전남은 예. 사전에 전사가 있어요. 음. 원래 통합이 아니고 이제 연합부터 하자. 네, 통합은 이게 이제 연합. 예, 당장 시작하려면 이 중앙 정부가 지원도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 예. 여러 가지 쉽지 않으니까 음. 광역연합부터 만들자라고 하고 쭉 추진을 해왔는데 그것도 어려웠어요. 네. 거기도 이제 전남도의회가 맞아요. 마지막까지 여러 문제 제기를 한 바람에 우리도 가서 설득하고 당에서도 설득하고 해서 연말에 그게 합의가 됐습니다. 네. 연합을 구성하기로 했는데 예. 정부가 통합하면 확실하게 지원해줄게 그러니까 예. 연합까지 했는데 그럼 통합으로 하자. 가자. 그러니까 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런 합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간 네. 거죠. 지역 주민들도 70% 가까이가 지지하고. 하고. 근데 이제 광주 전남만 좋아진 거죠. 광주 전남만 하다가 네. 지금 제일 좋아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정부 정책과 보조를 확실하게 맞추면 음. 먼저 시작하고 먼저 출발하면 네. 먼저 혁신하면 먼저 지원한다. 그 원칙에 따라 지원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이 그렇지 5조씩 20조거든요. 그러면 4년 후에 벌써 이제 여기는 먼저 달리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속- 이거를 결정하지 못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에 4년 후에 결정하게 되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4년 후부터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너무- 2년 뒤에 한다 하더라도 네. 2년 사이에 뒤처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년 사이에 중요한 건 다 진행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예산 지원도 되게 중요한데요. 네. 더 중요한 건 음. 대기업들이 지금 지방에 300조 투자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자, 300조를 대기업이 투자하려고 할 때 기업 입장에 대 보시면 자, 통합을 해서 네. 인재 양성부터 뭐 이런저런 서비스 기업 서비스가 다 가능한 지역과 네, 네. 부울경 나눠져서 여기 쫓아가야 되고 저 쫓아가야 안 가. 아, 저는 힘들어. 예. 이게 훨씬 중요한 거 아니냐. 아. 기업들이 지방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한 이때에 예. 확실하게 그걸 받아 안을 수 있는 그런 이 지역을 예,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아쉽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 2년 늦어지는 게 아니고 음. 잘못하면 20년 늦어진다. 20년. 이거. 예. 네. 그 어쨌든 이번 출마하시면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바로 요 포인트가 아닐까 예, 예. 싶은데요. 그 KNN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가장 최근 조사입니다. 3월 첫 주 조사인데 우리 그 김 지사님이 34, 그다음에 현직인 박완수 지사가 26.6. 예. 상당히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 그건 여전히 이제 다자구도고요. 예, 다자구도. 1대1로 하면 박빙입니다. 1대1 박빙입니까? 예. 가상 대결에서는 36.4 대 34 이렇게 그러니까 예. 오차 범위 내죠. 1차 1대1로 하면 네. 그러니까 부울경이 여전히 저는 쉽지 않은 지역이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 부산도 전재수 후보가 많이 앞서는 걸로 나오지만 네. 뭐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게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렇죠. 지난 총선의 그러니까 대표적이죠. 그래서 제가 매번 그 20년간 선거 네. 캠페인 취재를 하면서 늘 부산은 디비집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네, 근데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면 본선 선거 가기 전까지 예. 가능한 한 많이 격차를 벌려놓지 않으면 언제나 바람에 많이 휩쓸리는 곳이기 때문에 네. 지금 박빙이다 오차 범위 내다. 그러면 5% 내외는 지고 있는 선거다라고 네. 생각하고 예. 정말 죽기 살기로 해야 이제 해볼 만한 곳이 된다 이렇게 보면 그렇군요. 됩니다. 네.
자, 그 조금 더 따져봤더니 30대, 50대, 40대, 특히 이제 40대가 우리 그 김 지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예. 지지를 하는 반면 70대 이상에서는 박원수 현 지사가 훨씬 더 인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도 창원 지역, 그다음에 동부권은 괜찮지만 서부 경남권에서는 그렇죠. 여전히 인기가 어렵죠. 네. 인기가 많지 않아요. 어떻게 이걸 극복을 해야 근데 되겠습니까? 이게 뭐 여론조사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 자체는 현재의 민심을 뭐 나름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동부 지역은 민주당이 좀 강한 지역이고, 음흠. 그러니까 창원, 양산, 김해, 네. 그리고 거제까지. 근데 서부 지역은 서부 경남 지역은 대선 때도 그랬고 지난번 총선 지방선거 다 그런데 예. 서부 경남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보수 예. 지지층이 강한 동네예요 원래부터. 근데 이제 제가 2018년에 네. 제가 이제 진주에서 초중고를 나왔잖아요. 진주 사람이에요. 그다음 경남이 아, 고향이고 경남 고성. 고성. 네, 예, 예. 강원도 고성이 아니고요. 예. 경남 고성입니다. 예, 그래 이제 6학년 때 진주로 전학을 가서 음. 초중고를 다 진주에서 졸업을 해서 진주를 이겼어요. 진주를 이겼다. 와, 고향 사람. 예, 그건 확실히 네. 효과가 있더만.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서부 경남 지역이 소외되고 그 다음에 철도 교통도 지금 제일 오지예요. 오지다. 네. 예. 철도가 대구를 거쳐서 예. 밀양 거쳐서 창원 마산으로 삥 돌아서 진주로 와요. 그래서 3시간 반 걸립니다. KTX가. KTX가요? 예,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진주까지는 KTX 타고 잘 안 가죠. 예. 서울에서는 이제 맞아요. 하다 대전에서 차를 타고 가거나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서부 경남 KTX가 여타 면제로 결정이 됐을 때 그게 2018년 제 1호 공약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여타 면제로 문재인 정부 때 결정이 됐을 때 네. 서부 경남 지역 주민들이 이제 그때만 해도 50년 수건 사업. 예. 50년 수건 사업. 예. 그 정도로 예. 서부 경남이 이제 불균형이 심한 경남 안에서도 네, 네. 그다음에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이라 아무래도 이제 지지층에 있었어도 그런 점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서부 경남을 발전시킬 거냐 네. 이런 게 이번 선거에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지세가 조금 약하기도 하고 워낙 보수적이고 예, 그리고 예. 발전도 더딘 동네고 그렇죠. 예. 저도 대선 캠페인 때 그 당시 후보셨던 이재명 대통령 따라서 서부 경남 쭉 다녔는데 그때 진주에서도 뵀잖아요. 진주에서 우리 만나 김장원 선생님을 그때 뵀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막 예. 거기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약간 묻지마. 변화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대선 때만 해도 네. 40%가 안 나왔거든요. 경남 전체가 서부 네. 경남은 30% 있는데 네. 그 요즘은 예.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예. 아직까지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 개인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일은 잘하네. 어르신들도 그렇게 예.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네. 주식을 하시는 분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40%가 안 됐던 지지가 지금 국정 지지율이 60% 가까이 이렇게까지 늘어난 건 이재명 대통령과 이번 정부가 네. 그런 점에서는 국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있다. 네. 이런 반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부산 민심만 하더라도 실제 그 해수부 이전이 네,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네.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이 벅적벅적해졌다. 식당이 예. 사람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 자체로 서은숙 최고위원 오셔서 이제 그런 예, 말씀 좀 예.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된다, 뭘 하네, 이제 이런 그 느낌을 주면 그 부산은 해수부 이전했잖아요. 네, 서부 경남에는 우주항공청이 갔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확실하게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요? 해수부는 예, 해수부만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해수부와 관련 있는 공공기관들도 이전 지금 예, 그쵸. 추진이 되고 있고 결정적으로 관련 해운 기업들이 함께 이전을 합니다. 네, HMM을 포함해서 네. 해운 기업들 있잖아요. 예, 예. 해운 물류 기업들. 기업이 함께 가야
확실하게 해양 수도가 가능한 거죠. 예. 그다음에 부울경의 해양 수도권으로 갈 수 있는데 예.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청이 가긴 했는데 예. 그다음 관계없어. 아, 그냥 뭐좀 우주항공청 같이 하나만 간 거예요. 사천에. 이제 우주 항공 기업들이 안 갔구만요. 그 우주항공 산업은 경남이 이제 발달해 예, 있는데 예. 그 이후에 추가적인 투자가 별로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은 예. 서부 경남은 부산을 확실히 벤치마킹 해야 된다. 이번 정부에서 해수부만 보내는 게 아니라 네. 그 이어서 공공기관과 기업들을 그렇죠. 함께 보내듯이 법원도 가고. 자, 서부 경남도 우주항공청 보내놓고 끝 이러지 말고 네. 관련된 공공기관이 뭐가 있는지 예. 그리고 관련 기업들도 네. 확실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음흠. 그렇게 가야 실제 서부 경남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번 정부에서 이제 우주항공 복합도시 예. 그리고 그 우주항공이 이제 고흥에 가면 네. 발사 그 발- 기지가 그쵸. 있잖아요. 예, 예. 외나로도. 예. 그래서 고흥은 우주 발사체, 네. 그다음에 사천 진주 중심으로는 우주항공 산업. 음흠. 여기에 창원에 가면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네. 항공 산업. 산업. 요 남해안권이 예. 하나의 어떤 우주 항공 산업 벨트가 될 수 있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흥에서부터 사천 진주 창원까지 네, 네. 그 사이에 보면 여수 광양 산단도 있고 음흠. 하동도 그 광양 하동 광양 경제 자유 구역도 있고 예. 창원까지 요 구역 전체를 음. 대한민국 우주 항공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요. 아. 근데 그런 계획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야 실제 음흠. 우주항공청을 거기다 갖다 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번 정부는 네.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음. 그냥 청 하나 갖다 놓고 있는 예, 게 아니고 땡 하면 안 되고 네, 이제 실제로 일이 되도록 그렇죠. 그렇게 실질적으로 지역의 발전, 혁신, 성장의 거점이 되게끔 예, 그렇게 예.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라이브로 국무회의를 하시기 때문에 예. 진짜 그 행정가들이 네. 많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하지 않으면 예, 맞습니다. 막 평가를 예. 세게 받을 것 같은 예.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음.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일하는 업무 스타일? 왜냐하면 대통령을 두 분이나 모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쵸. 예, 예. 보실 때 어떤 노무현 대통령 닮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기도 하거든요. 우선은 그 균형 발전에 대한 네, 열정과 의지는 음, 노무현 대통령님을 정말 그뭐 데자뷰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 이제 그게 오히려 좀 더 나갔죠. 그러니까 음.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안 가고 수도권에만 계속 투자를 했어요. 예. 잘 생각해 보시면 정보화 시대였거든요. 네, IT, 벤처, 바이오 네, 이런 분야들이 전부 수도권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음, 좀 지방에 좀 투자 좀 해주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 그러니까 기업은 정부가 설득한다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돈이 되어 움직인다. 조건으로 움직입니다. 음, 조건이 맞아요. 조건이. 근데 노무현 정부 때는 균형 발전을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기업들은 음, 이제 수도권에 집중 투자를 했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고육지책으로 음, 행정 수도도 좀 옮겨보자. 네, 그 다음에 혁신 도시 만들어서 공공기관도 지방으로 쫙 예, 보내고 자 거기에 이제 기업들한테 우리가 지방에 이렇게 조건을 만들 테니까 지방으로 좀 갑시다. 네, 그 다음에 지방으로 가면 확실하게 특례를 지원할게요. 네, 그게 2007년에 2단계 균형 발전 대책이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네. 기업이 대규모 투자하면 네, 부동산 개발권까지 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줄 수 있는 모든 특례는 다 모아서 음. 발표를 했는데 정권이 바뀌더니 2008년 다 백지화돼요. 와르르 와르르. 그러니까 혁신 도시가 예, 지금은 기업이 그 함께 이전한 음흠. 도시가 아니고 네, 네. 공공기관만 가 있는 어, 반쪽짜리 도시가 돼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근데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겁니까?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음, 정보화 시대에서 AI 시대가 되면서 기업들이 수도권에서는 전력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 네, 용수 이런 그런 인프라 조건이 수도권 투자만으로는 네, 이건 그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네, 일단 지방으로 투자를 음. 검토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래도 이 인재를 뽑는 문제 뭐 여러 가지 규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음흠. 기업들이 주저주저 하는데 네, 이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예, 5억 삼특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지방으로 가시면 어, 어려워하는 거 예,
다 풀어줄게. 규제 합리화. 네, 규제도 확실하게 광역 단위로 메가특구로 풀어주고 네. R&D도 공모 사업으로 찔끔찔끔 하는 게 음. 아니라 권역에 투자한 기업을 중심으로 그 분야는 확실하게 몰아주고 네. 사람 뽑는 걸 제일 어려워한다니까. 음흠. 이제 이름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라 좀 애매해.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예. 카이스트 10개 만들기, 한전공대 10개 만들기처럼 네. 그 분야는 예. 확실하게 밀어주고 오히려 기업 보고 같이 대학에 와서 네. 그 권역의 대학에 와서 사람도 키우고 연구개발 공동을 하고 강의도 직접 하고 네. 그렇게 해서 필요한 이제 키워서 데려가십시오. 거기에 필요한 건 다 지원해 줄게요. 예. 이제 기업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근데 그동안은 얘기만 하고 잘 안 됐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번 정부는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말을 하면 돼요. 예, 네. 거기다가 이제 국민성장 펀드를 예. 150조 원을 만들어서 요즘은 AI가 접목이 되면 투자 규모가 커져요. 근데 예. 기업이 그걸 다 혼자 감당하기 쉽지 않으니 음. 그러면 국민성장펀드 150조 만들어서 네. 그것도 도와줄게. 이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지방으로 음흠. 투자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나온 게 음. 현대차가 네. 전북에 새만금에. 새만금에 투자. 예, 그렇죠. 그런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게 뭔가 좀 일이 되는 예, 예. 분위기와 느낌적 국민들이 느낌이 이제 그걸 생기는 것 느끼고 같습니다. 계시는 거 아닌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시기에 기업이 지방으로 올 수 있도록